제가 신혼 때 카페 사업, 북촌 손만두 가맹점, 음식점 실패로 빚이 5억 생기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맨날 술만 처먹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회생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장 20년 했습니다. 다른 분 개인회생 파산 수백 건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채무자로 직접 개인회생 해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교과서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사업이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단연코 개인회생이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장 이외에 카페와 북촌 손만두집을 운영하였고 당시 메리스라는 것이 터져서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빚은 총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혼이었고 제 명의로 신혼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보대출이 90% 정도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다 당연히 신용대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가 개인회생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무장 17년 차인데 제 케이스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직접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못나 망할 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제 회생 서류를 낸다는 게 도저히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예약도 남기고 전화도 돌렸습니다. 여러 군데 전화해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경우에 담보대출 때문에 회생이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회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100%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황당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정작 다른 사무소 상담사들은 회생 전반적인 것도 모르고 전화 상담에서 결정적인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업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담 한마디에 포기하고 있겠구나 하고요. 저는 제가 제 사건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계속 전화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 고민 끝에 큰 결심하고 상담을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재수없게 첫 번째 상담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제 사무실 직원 교육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진짜 개빡시게 시켰습니다. 특히 전화응대에 필수 질문까지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상담 당시에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하시는 변호사님, 법무사님, 사무장님들 광고보다 직원 교육이 먼저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기 전에 상담해주는 실장님 또는 과장님 등 상담원과 최초로 통화를 하게 되고 사건 마무리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통화하는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틀린 말 한마디 하시면 회생 가능하신 분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장으로 17년 일했지만 정작 내가 스스로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당사자가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잘만 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고를 때 뭘 봐야 하나?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류 제출하고 보정 나오면 또 제출하고 계속 당사자하고 연락하고 물어보고 또 연락하고 이게 수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 과정 내내 제일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솔직히 변호사, 법무사 아닙니다. 사무장 또는 실장님입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도 한 달에 5건에서 7건이 한계입니다. 그 사건, 그걸 넘어가는 사건이 있으면 대충 쳐낼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모든 사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장처럼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곳들은 한 달에 100건씩도 합니다. 그럼 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공장처럼 사건 접수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물어보면 불친절하고 귀찮아합니다. 의뢰인의 질문에 바로바로 즉답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라 하고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편하게 쉽게 질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보고 진짜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도 결국 못 물어봅니다. 찝찝한 채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법률 용어, 절차 헷갈립니다. 20년차 사무장도
본인이 해보니까 순간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능력은요, 사무소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쟁점 있는 다툼이 아니라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매달 변제금 낮춰주고 케이스별로 경험 많이 해본 사무소가 1등입니다. 비용은 사무소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의뢰인님이 질문하기 편한 곳, 친절한 곳 그런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개인 회생이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한 명이 안 된다고 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은 내 사건이 된다 안 된다 확신이 없으시니까 꼭 여러 군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사가 회생 파산 절차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 2년차 애들이 상담 전화 받는 것도 많습니다. 일단 회생하기로 큰 결심하셨다면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 군데 전화하고 안 된다는 말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 5군데 이상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가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법무사를 고를 때 꼭 친절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간 사짜 느낌 나거나 싸가지 없는 곳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친절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다 생각 드는 곳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버텨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는 매일 불어납니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신청하는 게 나와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저도 끝까지 버티고 매달 원금하고 이자만 700만 원씩 내다가 결국 아내한테 얘기하고 회생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말할 거 빨리 말했으면 하는 게 진짜 가장 큰 후회입니다. 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셔야 합니다. 모르고 안 쓰시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